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제가 되려면은 반윤 프레임을 벗어날 때 윤석열이 보수를 배신했고 뭐 어쩌고 뻐꾸기가 탕란하고 하면은 저는 그게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그 이준석 대표가 한 장관에 대해서 한 말 중에 네. 나는 박근혜 키즈고 당신은 윤석열 키즈 아니냐. 근데 나는 박근혜 키즈지만 그걸 넘어섰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결심을 한 마지노선을 정하기 이제 12월 27일이니까 이제 꼭 한 달도 남지 않은 거죠. 오늘 포함해서 한 달 남은 건데 이런 시점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또 대구를 갔습니다. 저는 탄핵의 강을 넘자고 했고 저는 그분들께 약속했던 대선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더 큰 전쟁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고민과 대구가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괴리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은 저는 이번에도 대구와 경북을 미래로 이끌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신당이라든가 대구 출마는 저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도 시작점이 대구인 건 괜찮다는 거지 네. 대구가 종결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12월 27일 되려면 아직 한 달이나 남았기 네.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제가 되려면은 반윤 프레임을 벗어날 때 좀 그게 된다고 생각해요. 반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일 때는 약간 뭐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분노해서 저런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그 분노하고 뭐 복수, 반윤, 대체제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뛰어넘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이재명 이런 정치를 완전히 벗어나서 새롭게 정치를 하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아 윤석열 대신에 이쪽 가볼까? 보수 지지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윤석열이 보수를 배신했고 뭐 어쩌고 뻐꾸기가 탕란하고 하면은 저는 그게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저기 대구 가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의 이름을 직접 얘기는 안 했는데 한동훈 장관과 약간 차별화를 시도하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뭐 나는 대구의 과거만 칭송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한 장관에 대해서 한 말 중에 네.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거예요. 나는 박근혜 키즈고 당신은 윤석열 키즈 아니냐. 근데 나는 박근혜 키즈지만 그걸 넘어섰다. 당신도 윤석열을 넘어서야 될 거다. 예, 그 의미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성공하려면 배은망덕해야 되거든요. YS가 그 처음에 40대 기술원 들고 나올 때도 그랬고 그건 역사가 많잖아요. 제가 이제 덩샤오핑하고 마오쩌둥 예를 많이 드는데 네. 그 마오쩌둥이 이렇게 묻죠. 내가 죽으면 나중에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그 유명한 대화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덩샤오핑이 그러죠. 우리 주석께서 돌아가시면 공은 7이고 과는 3이라고 기록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껄껄껄 웃잖아요. 두 사람이. 그러면서 그 정도면 훌륭하다고 우리가 옛날에 당신하고 나하고 스탈린 동지 평가할 때도 그 정도 평가하지 않았냐고. 그거 충분하다고. 역시 그 선대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거 긴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크는 거다. 네. 이제 저는 이준석도 박근혜를 누가 봐도 비대위로 끌어주고 그런 건데 그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는 연설을 통해서 이제 보니 그걸 넘어섰다 이거 아닙니까? 한동훈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 노무현도 자기 공천 줬던 김영삼 대통령, 자기 장관시켰던 김대중 계속 비판하고 그랬고. 그러니까 정치인의 숙명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끌어주고 은인이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할 말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치인의 숙명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한동훈 장관이 대중정신을 크려면 역시 그 윤석열을 넘어야 된다. 그렇죠. 그 부분이 국민들이 당신이 한 말을 가지고 그 똑같은 잣대로 윤석열 부부를 보고 있을 텐데 당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질문은 있겠죠 앞으로.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고 늘 이제 좋은 배신, 네. 큰 배신 이 필요하다 보는데 한 장관한테는 아직까지 너무 시간표가 빨라요. 1년 반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 임기가. 네. 그리고 오늘까지도 장관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장관이 한 12월 중순쯤 나온다고 치면은 어제까지 장관이다 오늘 나왔는데 서서히 빌드업을 해야지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뭐 키즈를 벗어나라라든지 좋은 배신의 게 이제 되는 건데 이번 총선에서
말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이 할 수 있는 최대라면은 다름을 보여주는 정도가 비판까지는 좀 아닐까. 예, 이번 총선 그리고 총선 이후에 또 뭐 총선 결과가 좋아야지 그 기회도 오는 것인데 네. 그 다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완전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은 총선 이후가 본격화되는 게 아닐까. 근데 아마도 이준석 대표는 계속 압박을 하겠죠. 너 뭐냐? 네.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냐?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압박을 가하겠죠. 그거는 뭐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기지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정치에 이번 참여할 총선은 수밖에 그걸로- 스타일의 차이라든지 이런 걸 근데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계속 보는 거는 지금까지는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 정권 문재인 정권 인사들 민주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 좀 계속 머무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느냐 이제 이 비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네. 총선에서 만일에 이제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정치인으로 그 성공하면 성공적인 연착륙을 하면 언젠가는 정치인으로서 한 단계 더 발돋움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성공적인 게 되려면 현직 대통령은 자기 후계자가 믿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사람을 찾는데 믿을 수 있으면 이길 수 없고 이길 수 있으면 믿을 수 없는 게 세상 이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차별화를 시도하는데 전두환 노태우도 그렇고 이해찬 김영삼도 그렇고 김대중 노무현도 다 그 차별화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딱 그 세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강남 X세대. 근데 이 강남이라는 게 상징한 게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강부자 프레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뭐 세련된 모습들, 후드티 입고 다니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은 네. 강부자하고는 이제 다른 거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제가 이번 이준석 대표한테 약간 이게 자기 재산인데 놓치면 안 되는데 싶은 게 이준석 대표가 늘 강조했던 게 목동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네. 노원구에서 태어난 한계동에서 태어난 사람, 서울의 이제 중산층 에 대한 소구력. 우리 아버지는 월급쟁이였었고 난 목동에도 중학교 다니고 노원구에서 해서 과학고 가가지고 이렇게 평범한 했다라는 사인 가족의 거기에 아들. 대한 것들 80년대 생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강력한 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 흐트러지는 느낌이 있어요. 큰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뭐 대구 가고 막 이러면서.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되찾는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보수, 범보수 진영은 이렇게 좀 확장에 대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하냐 못하냐고 별개로 그걸 가지고 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굳건한 이 구심력 때문에 새로운 보이지 흐름이 못 않는다. 생기는 거죠.